여러분, 한때 뜨겁게 화제가 됐던 송도 더샵 마리나베이 오션뷰 아파트 기억하시나요? 작년 11월 송도 더샵 마리나베이가 9달 만에 반토막이 나면서 인천 송도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뉴스 영상을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서해바다와 인천대교가 보이는 이른바 오션뷰 아파트인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 올해 초인 지난 2월 전용 84제곱미터가 12억 4,500만 원에 거래됐는데 같은 평수가 이번 달 10일 4억 원 가까이 하락한 8억 6천만 원에 거래되더니 이틀 뒤인 11월 12일에는 이보다 2억 6천만 원 하락한 6억 원의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연예인 김광규 씨가 56년 만에 내 집 마련을 한 곳이 또 마침 하필이면 송도라서 더욱더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끌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아파트는 송도 더샵 마리나 베이에 이어서 또다시 뜨겁게 화제가 되고 있는 바로 더샵 송도 센트럴 시티입니다. 더샵 센트럴 시티의 35평형 분양가는 4억 원대였습니다. 그랬던 이 아파트가 21년 8월 11억 5천만 원까지 무려 7억 원이 오르며 이 아파트를 산 사람들은 모두가 부자가 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1년 3개월이 지난 뒤 최저 4억 8천까지 하락하며 분양가였던 4억 원대 초반으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다시 제자리로 아파트 가격이 돌아온 것을 보니 영원한 상승은 없었다는 말의 깊이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송도 더샵 센트럴 시티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무슨 일이 있었기에 분양가 4억대에서 11억 5천만 원까지 올랐던 것이며 또 왜 다시 분양가인 4억대로 떨어지게 된 것일까요? 하지만 사실 이렇게 무리한 투자를 해서 손실을 본 투자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바로 21년 최고점을 찍었던 당시 높은 전세가로 임차를 들어간 세입자입니다. 당시 세입자들은 7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내고 새살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의 전세가는 어떤가요? 전세가는 3억 초반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무려 전세가가 4억이나 폭락한 것입니다. 만약이라도 집이 경매에 붙여진다면 임차인은 앉은 자리에서 4억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전세가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집이 경매로 붙여진다고 생각하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결국 21년에 최고가에 판 매도자만 행복하고 21년에 최고점에 매수를 하고 최고점에 전세를 들어간 세입자는 불행해지게 된 겁니다. 한 명의 행복이 두 명의 불행을 낳은 꼴이 된 거죠.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송도 더샵 센트럴 시티의 아파트 입지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송도 더샵 센트럴 시티는 509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2018년 9월에 입주한 5년차 신축 아파트에 해당되고 2610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용적률은 300%로 조금 빽빽한 편에 속합니다. 입지는 아래와 같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식정보단지역을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고 현대 아울렛과 트리플 스트리트가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서 몰세권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군으로는 성명초, 첨단초, 능어대 중학교를 도보권에 두고 있고 그리고 연세대학교, 가톨릭대학교, 인천 글로벌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가 모두 근처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변에 바이오 관련 대기업들이 들어와 있어서 직주 근접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4공장까지 완공하면서 세계 최대 규모의 제약 생산량을 가지기 시작했고 SK 바이오사이언스와 롯데 바이오로직스도 송도에 투자를 확정하면서 향후 자급자족 도시로의 발전을 약속받은 셈입니다. 이렇게 송도 더샵 센트럴 시티가 가지고 있는 입지의 장점들 때문에 21년 8월, 9월에 이 아파트의 매매가와 전세가는 동시에 상승하게 됐습니다. 영상 후반에서 송도 더샵 센트럴 시티가 가지고 있는 입지의 장점들이 하락장에는 또 어떻게 독이 되어 돌아왔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미친 듯한 상승장에 7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전세살이를 시작한 임차인 A씨의 깡통 전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때는 21년 8월이었습니다. 4억 초반 분양가를 가지고 있던 이 아파트가 슬금슬금 오르기 시작하더니 11억 5천이라는 최고가를 경신하게 됩니다. A씨는 송도에서 살 곳을 찾던 중 송도 더샵 센트럴 시티를 우연히 방문하게 됐고 주변에 가지고 있는 입지의 매력 때문에 전세를 7억에 계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7억의 임차를 구한 집의 주인은 21년 6월에 9억 3천만 원의 집을 매수했고 전세 7억을 끼고 2억 3천만 원이라는 돈으로 갭 투자를 했습니다. 21년 6월에 2억 3천을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몇 달 사이에 11억 5천까지 약 2억이나 벌었으니까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 벌어집니다. 1년이 지난 22년에 본격적인 금리 인상과 경제 침체가 시작되면서 전국 아파트 가격은 서울을 필두로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의 송도 더샵 센트럴시티는 슬금슬금 하락하더니 무려 4억대에 두 번씩이나 거래를 찍기 시작합니다. 물론 직거래이기 때문에 특수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부동산 중개거래로 최저가는 6억 3천만 원입니다. 앞서 9억 3천만 원에 7억 전세를 끼고 집을 산 집주인은 아파트 가격이 6억 3천만 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무려 3억 원을 앉은 자리에서 잃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걱정할 건 집주인이 아닙니다. 바로 7억의 전세를 들어간 임차인입니다. 여기에서 일단 깡통 전세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깡통 전세란 전세가의 상승이나 매매가의 하락으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넘어 임차인이 전세금을 못 돌려받는 상황에 놓인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보통 전세가가 매매가의 70%면 깡통 전세의 위험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서 세입자 A씨는 전세를 7억에 들어왔는데 현재 매매 시세는 6억입니다. 1억이 낮죠. 만약에 이 세입자 A씨가 다른 곳으로 나간다고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집주인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집을 현재 시세인 6억 원에 파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집주인은 3억 원을 손해보게 되는 것이고 6억 원을 매도자에게 받아 전세 임차인 A씨에게 6억을 돌려줘야 됩니다. 아니 그런데 7억에서 6억을 돌려주고 1억은? 이라는 의문이 남습니다. 이 돈은 집주인이 대출을 실행시키든 아니면 목돈을 기한 내에 마련해서든 어떻게든 돌려줘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현재 시세대로 전세 임차인을 새로 구하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 전세가가 어떻게 될까요? 현재 전세가는 3억 초반대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임차인을 3억 원에 구하고 나가야 되는 기존 임차인 A씨에게 3억 원을 돌려줍니다. 그러면 전세 7억 원 중에서 돌려줘야 될 4억이 남죠. 이 돈은 집주인이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4억이 어디 A 이름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번쩍 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는 두 번째 방법은 실현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뭘까요? 여러분들이 예상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경매밖에 없습니다. 집을 경매에 붙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전세 임차인은 경매 가격만큼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겠지만 그 차액은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아니 세상에 안전하게 전세를 들어가겠다는 판단을 했는데 집이 경매에 넘어가고 내 돈도 못 돌려받는다는 게 이게 무슨 황당한 일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21년 7월에 전세 계약을 한 A씨의 전세 만기는 23년 7월입니다. 2년이죠. 하지만 아직 부동산 분위기는 반등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 A씨는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집주인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앞으로 이 아파트의 경매 소식이 들리게 되면 다음 영상에서도 이 내용을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모든 부동산이 폭등하던 시기에 집을 산 사람들은 투자 안 한 사람들이 바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투자 안 한 사람들이 투자한 사람들을 바보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섣불리 무리한 투자를 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건지 송도 더샵 센트럴시티 사례에서 우리는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송도 더샵 센트럴시티가 몰세권, 대학가, 유수한 기업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마리나베이 다음으로 화제가 된 아파트가 됐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입지에 대해 얘기하기에 앞서 송도 더샵 센트럴시티는 509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대 아울렛과 트리플 스트리트를 끼고 있는데요. 509, 709에서는 송도 내에서 가장 차별화되는 것이 바로 이 몰세권입니다. 몰세권이라는 것은 이 몰과 가깝다는 겁니다.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이런 것들과요. 우리가 몰세권, 스타필드 효과와 같은 표현을 만들어낸 것은 애초부터 이런 대형 쇼핑몰들이 들어오면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톡톡한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왜 이 송도 더샵 센트럴시티에는 이 효과가 반짝 적용되고 적용되지 않았던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GTX B 노선이 들어오는 인천대 입구역에도 롯데 복합 쇼핑몰과 신세계 쇼핑몰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즉 몰세권의 중심축은 현재 509, 709인 현대 아울렛과 트리플 스트리트에서 인천대 입구역으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다니시는 직장에 엄청난 에이스가 한 명 온다고 생각해 보시면 회사 입장에서는 좋지만 나로서는 경쟁자가 한 명 더 늘어나게 되는 그런 애매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마치 그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기업 유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역세권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주거단지와 가까울수록 편리한 것도 있지만 아파트 가격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 역세권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요. 즉 역세권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주거단지와 가까우면 프리미엄을 높게 받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초품화라든지 학세권이라는 용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울수록 입주민들에게 영향을 더 직접적으로 끼치게 되고 이는 곧 아파트 가격 상승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나 기업 유치나 어떤 대기업과 가깝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가깝다고 해서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이 속해 있는 도시 전체에 영향을 주는 상황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고요? 즉 509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다고 해서 509가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709에 SK바이오사이언스가 들어온다고 해서 또 709가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송도 특정 공구에 기업이 유치된다는 것은 그 기업이 들어오는 특정 공구에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송도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또 더 크게는 인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교가 바로 옆에 붙어 있다고 해서 그 대학교에 붙어 있는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지 않습니다. 대세권 또는 대품화라는 말 들어보신 적 없지 않습니까? 확률적으로도 집 앞에 대학을 보내려고 이사를 하려는 집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와 같은 겁니다. 한 번 더 쉽게 예를 들어서 강남역에 있는 특정 기업에 바로 붙어 있는 아파트라고 해서 대장 아파트가 아닌 겁니다. 강남역, 삼성역을 걸쳐 모여있는 유소의 기업들은 강남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에 가장 크게 작용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강남의 대장 아파트는 한강을 끼고 있는 반포, 압구정, 청담동과 같은 주거단지임을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509와 709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롯데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오스템 등 많은 기업들이 들어온다고 509와 709에만 좋은 게 아니고 송도 전체에 좋은 겁니다. 공구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세권이라는 말은 못 들어보셨죠? 맞습니다. 저도 못 들어봤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이 있다는 것은 709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기업과 대학교와 마찬가지로 송도 전체에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송도 더샵 센트럴시티가 위치하고 있는 5709는 당장 살기에는 좋지만 투자 가치로 따졌을 때는 의문을 가져봐야 하는 입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억대의 직거래가 2번 이상이나 찍히기도 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송도 더샵 센트럴시티가 위치하고 있는 509, 709는 투자로 접근하기보다는 전세로 실거주로 인프라를 누리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것 같습니다. 이는 비단 송도에 국한된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내 아파트는 입지의 힘이 가장 강력한 곳에 보유해야 하고 입지의 힘이 떨어지는 곳은 소유보다는 전세나 월세를 통한 실거주로 전략을 꾸려가야 할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은 역전세, 즉 깡통 전세의 무서움에 대해 알게 되셨고 송도 더샵 센트럴시티가 위치한 509, 709가 대학교, 기업, 월세권의 좋은 장점을 가지고도 입지의 힘이 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이 알게 되신 건 비단 송도뿐만이 아니고 다른 도시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파트 선택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길 바라고 이만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용한 정보로 여러분들의 아파트 선택에 도움이 되는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파트 팩트였습니다.